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어제는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뉴스로 거의 모든 미디어가 도배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미디어들의 뉴스는 넘치는 양만큼이나 휘발성입니다. 그들도 그래서 어떤 제목을 달든지 몇 달 후면 잊어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강하게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제목을 답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은 경쟁 구도를 우선으로 하죠. BYD와 현대, BYD와 토요타, 현대와 토요타 이런 식의 제목을 다는 게 통상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그 배경에는 뉴스가 그만큼 질이 떨어지고 지속 가능성이 없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는 현장에 생각나는 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레거시 자동차 업체를 20세기 후반부터 지배해 왔던 토요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끝났던 CES 2025에서 토요타가 발표한 5분 시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타의 5분 시트는 미래 실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토요타가 2018년에 미래 모빌리티 회사를 표방하면서, 그러니까 100년 만에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아끼오 토요타가 내세우면서 시작한 미래 실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통수단과 사람의 생활 환경,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富士산 밑에 한 도시를 건설해서 그 도시에서 실험하겠다 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1단계 건설이 완료가 됐고 올해 가을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지켜보면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18년 CES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었고 당시는 5분 플래닛이라고 하는 지주회사를 만들었고 그 아래 5분 코어, 5분 알파, 5분 캐피탈 등 이 투자회사까지 모두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CES에서 5분 바이 도요다의 5분 시트 개념을 공개했고 재작년 4월 1일 회사 이름을 5분 플래닛에서 5분 바이 도요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21년 2월 달에 5분 시트 기공식을 했고 작년에 2년 만에 그 1단계 공상을 완료한 겁니다. 지금은 초기 거주자를 360명으로 잡고 있고 최종 목표를 2,000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걸리는 시간을 약 3.5년을 잡고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문제는 이게 뭘 하느냐? 크게 환경과 인간 중심의 설계다. 그러니까 도요타가 제시하는 아젠다가 여기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인간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중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과거에는 수익성 최우선, 시장 확대, 규모의 경제 이런 쪽에 천착을 했다면 지금은 환경과 인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들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최초로 리드 포 커뮤니티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리드는 에너지 효율, 자연 관리, 인간 중심 설계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세계적인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것이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추구해왔던 방향과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결국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 방향성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춤형 생활 환경,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방지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개인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이 개인화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활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식음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포맷을 만들겠다라고 표방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벤터들, 발명가들하고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킹공업, 디도 드링코, 니신 식품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금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고 찾아내고 하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여름부터는 다양한 외부 스타트업들 끌어들이고 대학들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토요타가 내놓았던 게 4년 전인가요? 이 팔레트라고 하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런 형태의 도시명 자율주행차를 선보였죠. 그래서 이게 통합 도시 모델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과 상품, 정보, 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겠다. 자율주행, 에너지 관리, 커넥티드 서비스. 그러니까 여기는 통신 시설까지 완벽히 구현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또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 오염도 해결하고 에너지 효율 문제도 동시에 한다. 큰 틀에서 결국은 삶의 질을 바꾸겠다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요타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고는 조비 항공에 투자를 해서 에어택시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택시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에어택시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착륙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이동거리, 뭐 충전량, 복잡한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항공사까지 참여해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토요타는 조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요타는 이 우브시티를 올해 가을부터 첫 번째로 100명의 거주자를 입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대중에 개방한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0명의 주민과 다수의 방문자를 수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차량 전용 도로, 저속 이동수단 및 보행자 공간을 별도로 만든다. 자전거, 스쿠터, 보행자 이런 이 자동차 이외의 도로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는 거죠. 또 보행자 전용 산책로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이 토요타가 이번에 CES 2025를 통해서 우주도 확장하겠다라는 아젠다를 또다시 제시한 겁니다. 우주 모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아폴로 68년에 발표했던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다가 지금까지 달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주 여행이라는 개념 안 되죠. 근데 그 아폴로 우주선의 이 성과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소련과 미국과의 경쟁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고 지금의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주 여행은 사실은 조금은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이 우주 사업차에 70억엔 투자를 하고 또 로켓을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탐사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개발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왕복하는 차량 커버를 위해서 인공위성의 통신망이라는 것도 여기 제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게 또 테슬라가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스타링크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이 지구의 군사용 GPS가 350개 정도 되나요? 7,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지금 돈을 내야 되죠. 이 비용을 지불하면은 막힘없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게 스타링크입니다. 이게 중국의 지리자동차도 G스페이스라고 해서 시작하고 있고 벌써 위성을 70기가량 쏘아 올렸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주 산업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지구 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인터스텔라도 이것을 몇 년 내에 서비스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토요타가 일본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전 일본 시스템 구축해서 글로벌 경쟁을 확보하겠다. 다시 말해서 토요타는 일본의 중심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13개 있고 승용차 만드는 회사가 8개 있지만 사실은 토요타 중심 5개 회사, 이번 혼다, 닛산, 미쓰비시 중심 3개 회사 이렇게 지금 거의 정리돼가는 그런 단계에 있죠. 근데 크게 봐서는 토요타가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NTT라든가 스카이퍼펙트라든가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들하고 공동으로 우주 통신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통신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되지 않죠. 그 통신이 된다는 것은 결국 커넥티비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커넥티비티는 결국은 우리가 요즘 따지고 있는 AI, 인공지능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AI는 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기반 기술입니다. 클라우드라는 말을 하지만은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주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빅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전문 분야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주 산업에 관련해서 현대차도 2년 전인가요? 전용 로봇을 달 탐사 전용 로봇을 개발하겠다, 제작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래 기술을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고 그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토요타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죠. 거기에서 중국 회사들은 지금 정신없는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요타는 그들의 방향성을 새로운 쪽으로 바꿔서 수익성 보장도 하고 주가도 끌어올리고 전기차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 목적이 뭐냐를 사용자들에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그런 개념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회사가 합병을 해서 규모를 늘린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마불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가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자동차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복잡하겠지만은 당장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겠지만은 결국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이 회사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류에 대한 자세가 뭔가, 사회에 대한 의지가 뭔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휘발성 있는 뉴스에 매몰되기보다는 큰 틀에서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추구할 방향이 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보다 우선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게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 산불 이번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LA 산불 사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모든 자율주행차라고 우리가 말하는 차들은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엄청나게 자율주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ADAS입니다. 레벨 4, 레벨 3까지 ADAS입니다. ADAS는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레벨 5는 그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LA 산불만 있었겠습니까? 그 없이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삼라만상의 자연 생태계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학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휘발성 넘치는 자극적인 제목을 따라가기보다는 큰 틀에서 인류가 과연 이 지구촌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먼저 따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류의 생활 조건이 필요하고 우리가 ESG라고 표현되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토요타의 5분 시트를 통해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